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괴물 김민재가 2023 골든볼 순위 22위를 차지했을 때 일본 축구 팬들의 많은 마음이 부러움과 불만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솟구쳤습니다. 왜 유명한 일본 축구의 얼굴인 미토마, 후보 또는 도미야스 타케이로가 아니라 김민재, 한국 선수가 선택된 것일까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김민재는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많은 정보원들은 자국의 선수들의 결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김민재가 명예를 얻는 동안 미토마, 후보, 도미야스 타케이로와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매체와 팬들로부터 강한 반응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수년 동안 일본은 자신의 축구의 품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아시아 축구의 대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선수가 여러 해 동안 골든볼 상의 상위 30위 안에 들지 못한 반면 한국이 그것을 쉽게 달성한 사실을 직면할 때 일본의 많은 신문과 주요 미디어는 불만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포럼에서 일부 댓글은 한국이 김민재를 명단에 올릴 수 있어 운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이 내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다른 분석 기사는 일본이 축구에서 퇴보하는 시기를 겪고 있으며 한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에서 이 오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봅시다. FC 바이엘은 뮌헨의 세계 수준의 수비 선수인 김민재는 축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 발롱도르의 최종 30명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22위를 차지하였으며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프랑스 풋볼은 2023년 발롱도르의 공식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순위집을 다시 살펴보면 30위는 루벤 디아스, 28위는 라파엘 바란과 마틴 오데가르드, 27위는 니콜로 바렐라, 26위는 모하메드 살라, 25위는 조지니오, 24위는 부카요 사카, 23위는 안드레 오나나, 22위는 김민재, 21위는 안토안 그리즈만, 20위는 라우타로 마티네즈, 19위는 해리 케인, 18위는 주드 벨링엄, 17위는 조르지오 키엘리니, 16위는 카림 벤제마, 15위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14위는 일카이 귄도안, 13위는 요슈아 킴미히, 12위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11위는 모하메드 살라, 10위는 루카 모드리치, 9위는 베르나르도 실바, 8위는 빅토르 오시멘, 7위는 후리안 알바레즈, 6위는 비니시우스 주니어, 5위는 로드리, 4위는 케빈 데 브라위너, 3위는 킬리안 음바페, 2위는 얼링 할란드, 그리고 1위는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2승으로 메시는 그의 케어의 8번째 발롱도르를 획득하여 올해의 발롱도르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김민재는 발롱도르에서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중앙 수비수로 센터백 선수 중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한 놀라운 이정표입니다. 김민재의 이 성과가 손흥민의 11위라는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이며 아시아 중앙 수비수로서는 처음으로 발롱도르의 후보로 오른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으로 이동하고 2시즌 만에 발롱도르에서 22위를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사실 김민재가 중국 리그에서 뛰는 동안 그는 한국에서 및 국가대표 선수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그는 김민재보다 젊고 덜 유명했습니다. 대형 리그로 이동하여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다미안 스토야노비치는 그보다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심지어 세계에서도 최고의 중앙 수비수입니다. 일본의 축구 팬들 중 많은 이들이 김민재의 발롱도르 최종 순위에 대해 부러워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중앙 수비수 김민재, 한국은 몇 년마다 슈퍼스타 수준의 선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평균 수를 보면 일본이 더 많지만 그들도 곧 이런 수준의 뛰어난 선수들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토마 가오루 선수가 더 큰 클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모두 아시아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지난 시즌에 그는 나폴리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최고 팀들에게 뒤지지 않는 성과였고, 이제 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동하여 정식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190cm의 키와 1대1 대결에서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물리적인 강도, 공중에서의 우세함, 탁월한 체력, 공격수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속도, 공격 본능, 그리고 좋은 방향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말로 완벽한 중앙 수비수입니다. 늦어도 일본에도 결국 발롱도르 후보에 오를 선수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에서 야구의 오오타니 쇼헤이처럼 급변을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단지 후보가 아니라 실제로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를 바랍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그가 김민재처럼 플레이하는 공격형 중앙 수비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저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손흥민과 김민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들 뒤를 이어서는 미토마, 후보, 도미야 스타케이로, 이강인, 그 외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이 더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더 많은 국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나 저나 처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 언젠가 우리는 실제로 발롱도르를 수상하고 그에 대해 조용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김민재는 대단합니다. 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존경받아 마땅한 국가입니다. 김민재는 우수한 선수이지만 그것은 한국의 지원에 힘입은 것입니다. 피파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김민재가 2022년 발롱도르의 후보로 오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남겼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발롱도르 수상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일본의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 김민재, 박지성처럼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일본 팬들 중 일부는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김민재의 성과를 매우 존경합니다. 사실 일본은 강력한 선수 계층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국내 리그와 재정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국가입니다. 매년 일본은 유럽의 주요 리그로 몇 명의 선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 손흥민이나 김민재처럼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선수는 없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에서 그렇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오는 것은 행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미래에 더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출시하려면 국내 축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란드, 노르웨이와 음바페, 프랑스는 발롱도르에서 가장 뛰어난 11명의 공격수로 선정되었으며 그들의 시장 가치는 상당히 높다. 비니시우스, 브라질, 와사카, 영국는 외야 공격수로, 무시알라, 독일, 벨링엄, 영국, 그리고 로드리, 스페인는 중앙 미드필더로 지명되었다. 수비 라인은 그바르디올, 크로아티아, 디아스, 포르투갈, 그리고 김민재로 구성되었고 골키퍼로는 오나나, 카메룬가 선정되었다. 김민재는 발롱도르 최종 라운드에 오른 수비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3관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디아스는 30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로는 역대 최고 이적료로 라이프치히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옮긴 그바르디올은 25위로 김민재 앞에 랭크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가 세리에 A에서 얻은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나폴리는 33년 만에 세리에 A에서 첫 번째로 우승했으며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세리에 A 비서진의 투표로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으며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